회피형 인간이 마침내 당신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깨달음은 천둥처럼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처럼 다가옵니다. 평생을 바쳐 도망쳤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고요한 말입니다. 감정적 각성이 주는 충격은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그들의 감정적 세계의 기반을 뒤흔들 만큼 강력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아주 높고 견고한 벽을 쌓아 올리며 그 어떤 것도 이 벽을 뚫을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들은 미묘한 감정적 거리를 두며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느끼는 것이 그들의 내면적인 통제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당신의 존재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인내심, 감정적인 안정감, 한결같은 태도로부터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키고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것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장벽 뒤에 숨어 자신들의 진짜 감정의 중심과는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거나 그 연결고리가 마침내 끊어졌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요함, 안도감, 혹은 편안한 고독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서서히 낯설고 불안한 감각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들의 내면적 공허함을 완충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그 텅 빈 공간을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감정의 달이었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나면 그 감정적 기반의 부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겉으로는 극적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의지했던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한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방어 기제들이 갑자기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준 사소한 행동들, 당신이 제공했던 감정적 안정감,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안아주었던 대화들을 떠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기억들은 부드럽고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진 방 안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찾아옵니다. 회피형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이 자신이 독립적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인 노출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수년간 들여다보기를 회피해왔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강타합니다. 처음에는 그 상실을 합리화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괜찮다, 아무도 필요 없다, 관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오래된 믿음들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더 이상 그들의 내면적 경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강인하고 자립적인 느낌을 받는 대신 그들은 산만해지고 불안해하며 당신이 뿜어내던 에너지의 부재에 유난히 예민해집니다. 당장 그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의 감정적 방어가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상실은 그들이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그 감정은 그들이 부정해온 진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깊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충격은 더욱 깊어집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항상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두는 거리를 항상 용서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삶에서 희미해져 갈 때 깨달음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냈던 자기 방어, 그 패턴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친밀해질 수 있었던 기회들을 놓친 것,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순간들, 당신이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이 뒷걸음질 쳤던 시간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각은 스스로와의 대면이 시작되는 지점이기에 고통스럽습니다. 회피형 사람은 두려움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직 상실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함을 통해 마침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통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랑을 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만의 공간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켜내려 했던 자유는 이제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매달렸던 고독은 이제 평화가 아니라 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적 각성입니다. 안정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회피형 사람의 내면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기억처럼 시작됩니다. 관계를 맺는 내내 그들은 독립성이야말로 감정적 안전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은 위협이고 취약해지는 것은 위험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무관심을 강인함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자유로, 감정적 고립을 성숙함으로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따뜻함과 이해, 그리고 한결같음을 내어주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존재 자체를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가 당신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학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느꼈던 차분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사랑이 주는 진귀한 편안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어지고 있을 때는 그들의 신경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감각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의 형태가 너무나도 선명해집니다. 그들의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던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이 사라지자 그들은 스스로 만든 방어벽의 온전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감정적 거리가 사실은 그 관계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독립성이란 연결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친밀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은 숨막히게 하지 않는 이해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돌봄을,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인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들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벌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물러설 때 비난하지 않는 사람, 어른의 몸 안에 숨겨진 겁먹은 어린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안정적인 사랑은 그들이 감사히 여길 내면의 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 그들은 단순히 연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감정의 퉁을 잃은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흔히 사람과의 연결은 무거운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친밀함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나면 그들은 평생을 바쳐 피하려 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정한 감정적 상실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평화가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들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예외였습니다. 공황 상태를 깨우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을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전함을 잃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독립과 감정적 고립의 차이를 보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한때 너무 감정적이라거나 너무 가깝다거나 너무 강렬하다고 밀어냈던 것이 사실은 그들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정확히 필요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부드럽게 오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귀 기울여 주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물러설 때 그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거리를 두며 반응할 때도 당신이 어떻게 계속해서 부드러움을 건넸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내면의 폭풍을 어떻게 잠재웠는지, 당신의 감정적 성숙함이 그들의 혼란 속에 어떻게 균형을 가져왔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관계 중에는 결코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누구보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용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안전이었으며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당신이 제공했던 감정적인 기반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만큼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으며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리두기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짜증을 내는지 봅니다. 새로운 연인들이 그들의 물러섬을 얼마나 빨리 자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지 봅니다. 누군가를 고치려 하거나 쫓아오거나 압박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안정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미친 듯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도망쳤던 그 안전함은 이제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은 이제 그들이 모든 곳에서 찾아 헤매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부재가 방해 요소 없이 내면의 세계를 마주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 회피형 사람의 삶에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마주하는 그림자 작업의 거울이 나타납니다. 삶의 대부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킴으로써 생존해 왔습니다. 논리 아래 두려움을 묻고 독립성 아래 갈망을 묻으며 무관심 아래 상처를 묻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는 것이 강인함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거리두기가 보호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개 어른이 되기 오래전에 형성된 낡은 고통으로 만들어진 방패일 뿐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이 보여준 감정적인 수용성은 그들이 탐색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닿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를 느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치유되지 않은 자아가 친밀함을 위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물러났을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과 묻어둔 자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투사를 받아줄 사람도, 그들의 불편함을 달래줄 사람도, 그들이 직면하기를 회피해 온 내면의 갈등에 대해 탓할 사람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억누르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자신들의 일부분과 홀로 남겨집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보지 않으려 했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패턴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왜 친밀해지는 순간에 물러서는지, 깊이 마음을 쓰면서도 왜 감정을 숨기는지, 진정으로 연결을 원하면서도 왜 감정적 거리를 두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부드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명확함이라는 강한 힘으로 부딪혀 옵니다. 바로 여기서 내면의 그림자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자는 회피형 사람이 수년간 거부해온 모든 감정, 욕구, 두려움, 그리고 기억들의 집합체입니다. 당신을 잃었을 때 그 그림자는 마침내 목소리를 낼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정하기를 회피했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비록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취약해지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단지 걸어가기 너무 두려웠던 길이었을 뿐이라는 공포와 마주하게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연결을 스스로 망쳐버렸다는 고통스러운 인식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고통스럽습니다. 회피형 사람이 이 상실에 있어서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감정의 벽을 쌓아 올린 설계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들과 마주 앉아 있을 때 관계에 대한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부드럽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차갑게 반응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솔직하게 소통하려 했을 때 그들이 침묵을 선택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을 주려 했던 당신의 노력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밀어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베푼 감정적 관대함과 자신들이 살아왔던 감정적 마비 상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대조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감정적인 분열을 드러내기 때문에 뼈 아픕니다. 사랑을 갈망했던 자신과 사랑을 두려워했던 자신 말입니다. 그들의 물러섬이 당신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림자 작업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취약함이 곧 위험이었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인식합니다. 무관심해지려는 그들의 본능이 친밀함이 실망이나 상처를 가져왔던 경험들로 인해 형성된 방어 기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잃은 것은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위협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을 즉시 치유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느리게 내면이 풀려나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처리하지 않았던 감정들, 인정하지 않았던 갈망들,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후회들과 함께 머무르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수년간 회피해온 자기 성찰의 촉매제가 됩니다. 회피형 사람은 자신이 밀어냈던 바로 그 사람이 연민, 인내, 그리고 감정적 진실을 가지고 자신을 만나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그들의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들이 거리두기 뒤에 숨는 대신 기꺼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상실의 고통은 관계가 끝난 지 한참 후에야 회피형 사람의 내면에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흔히 사람은 일시적이고 인연은 오고 가며 감정적인 친밀함은 선택사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관계가 끝나더라도 처음부터 온전히 마음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이 믿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깊이 소중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감정적 갑옷이 됩니다. 당신을 잃었을 때 그들은 그 부재가 자유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고독이 안도감으로 다가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삶이 평소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던 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채웠던 그 공간이 침묵이 아니라 갈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 갈망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심코 새로운 대화들을 당신과의 대화와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물러섬을 얼마나 빨리 오해하는지,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좌절하는지,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당신이 가졌던 인내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귀 기울여 주던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쓰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욕구까지 이해해 주던 당신의 방식을 그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흔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 진실은 모든 사람은 대체 가능하다는 그들의 오래된 믿음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관계를 시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기를 기대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이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며 입을 다뭅니다. 당신이 기다려 주기를 기대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행동들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며 거리를 둘 때 그들의 감정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정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부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들을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물러섬이 사실은 그들이 당신의 존재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폭로하는 바로 그 실체가 됩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이 그들을 가장 뼈아프게 강타합니다.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당신의 차분함, 감정적인 따뜻함, 한결같은 존재감을 기억해낼 때 갑자기 세상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관계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는지, 마음을 열라고 압박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감정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억들은 불쑥 찾아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머뭅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줄 수 없는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거리두기를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회피형 사람은 한때 가볍게 대했던 그 인연이 사실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주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려 상상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과 같은 감정적 안전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처받았을 때조차 다정함을 잃지 않는 당신의 능력, 깊이 있게 사랑하는 능력, 그들의 두려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능력, 이 자질들은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청사진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그들이 두 번 다시 찾지 못할지도 모를 진정한 감정적 친밀함을 내어주고 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자각이 커짐에 따라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피형 사람은 마음을 지키려 하는 동안 사실은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에게 가치가 없어서 잃은 것이 아님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는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기에 당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감정적 공허함을 마주하며 그들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연결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준 그들 삶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밀어냈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회피형 사람의 내면에서 자아의 서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을 잃은 후 겪게 되는 가장 강력하고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내면 세계는 감정적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믿음들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친밀함은 짐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보통 인생의 초창기에 감정적인 고통을 겪었던 순간들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피형 사람은 이 믿음들을 개인적인 철학으로 바꿉니다. 억누르도록 학습된 깊은 두려움과 갈망을 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서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의지해왔던 그 이야기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방어하려 노력합니다. 마음속으로 오래된 대사들을 반복합니다. 이게 더 나아. 난 이 관계가 필요 없어. 난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그들의 감정적 현실이 더 이상 내면의 대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암시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자유를 느끼는 대신 불안을 느낍니다. 강인함을 느끼는 대신 마음이 흔들립니다. 안도하는 대신 그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를 절감합니다. 바로 상실입니다. 이 모순은 피할 수 없는 내면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더 이상 들어맞지 않으면서 붕괴가 시작됩니다. 이 붕괴는 천천히 그리고 겹겹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층은 혼란입니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다면 왜 자꾸 당신 생각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독이 왜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에 대한 기억들이 왜 불쑥불쑥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음 층은 불편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적 거리두기가 진정 자신을 보호했는지 아니면 지금 느끼는 바로 이 고통을 유발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층은 직면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믿음들이 진실이 아니라 방어 기제였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갇혀 살던 이야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연결, 안전,
감정적 성숙, 그리고 진실한 애정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서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위협으로 느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숨막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러선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친밀함이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아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해석했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뒤로 물러서는 것이 낫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들은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순간들을 되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순간들의 의미가 바뀝니다. 지나고 보니 당신의 다정함이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참으로 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존재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의 서사가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붕괴는 더욱 깊어집니다.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애정을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보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어떻게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는지 봅니다. 안전하기 위해 쌓아 올린 벽이 결국 절대 자신을 해치지 않았을 사람마저 내쫓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친밀함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방어 기제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오래된 믿음들이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고 교감의 폭을 제한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을 밀어내게 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진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텐 친밀함이 나약함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독립성이 사실은 감정적 회피였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주었던 그 사랑이 그들이 늘 갈망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진 후에야 마침내 자아가 막아섰던 진실을 마주합니다. 당신을 잃은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숨어 살던 모든 환상을 벗겨내고 채워지지 않은 깊은 갈망을 온전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회피형 사람의 길고 긴 후회와 성찰의 길은 이별의 소음이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온 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회피형 사람은 감정적 방어 기제가 강하고 자동적이며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후회를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과 무관심이 기묘하게 섞인 감정을 느끼며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고독이 더 단순하며 관계는 피하는 게 상책인 복잡함을 가져온다는 수년간 사용해 온 똑같은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에게 후회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며 수년간 피하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하게 풀어 헤치는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긋난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 이유를 당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만해지고 불안하며 평소라면 편안함을 주었을 순간들조차 이상하게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일상이나 기분 전환 혹은 논리로 이 감정을 묻어버리려 하지만 감정적인 불편함은 계속해서 맴돕니다. 미세한 통증으로 시작된 것은 점차 커져 예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기억들을 되감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화들을 곱씹어 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보여주었던 순간들, 감정적인 안전함을 제공했던 시간들, 그때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갑자기 큰 무게로 다가오는 작은 몸짓들을 떠올립니다. 이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각각의 기억은 서서히 형성되는 후회 위에 또 하나의 층을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며칠이 지나 몇 주가 되면서 회피형 사람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당신과 나누었던 교감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는 태도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지쳐버리는지, 오해가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그리고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언어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당신이 준 감정적 안정감이 단지 위로가 된 것을 넘어 자신을 변화시킬 만큼 경이로운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형 성향은 그들이 이 진실을 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직 부재 속에서만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깊은 후회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적인 안전함을 다른 어디에서도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그들의 자율성을 위협하거나 그들만의 공간을 침해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 스스로 상처를 인정하지 못할 때조차 그 상처를 다정하게 존중해주는 사랑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관계가 실패한 이유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적게 주었기 때문임을 압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이 수년간 믿고 살아온 서사를 산산조각 내며 회피해온 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무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은 것은 그 두려움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는 성찰로 바뀝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 감정적인 방아쇠, 의존했던 본능적인 물러섬,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보호벽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통제하려는 욕구가 어떻게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 가장 마음을 써준 사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 성찰은 극적인 눈물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끊임없이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다가옵니다. 회피형 사람은 결국 당신이 맺어준 연결이 흔치 않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베푼 감정적인 수용은 특별했으며 당신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공간은 다시는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안식처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이어지며 그들이 맺으려 하는 모든 미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버린 것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자신의 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성찰의 길고 긴 길은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어 기제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진실을 향한 뼈아픈 각성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등 뒤로 이미 문이 닫혀버린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회피형 사람의 여정은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거리를 통해서만, 부재를 통해서만 한때 안전하다고 느꼈으나 결코 온전히 품지 못했던 것의 먹먹한 메아리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엿보게 해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물러나고 나서야 그들은 방어벽 아래 묻혀있던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거리를 두며 밀어내던 그 인연이 사실은 그들의 내면이 그토록 굶주리며 애타게 원하던 바로 그 연결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